책입니다.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어린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이시자 오늘의 어린이책 편집위원이신 서현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저께 중노동을 해가지고 네. 예, 지금 목소리도 더 가라앉고 네, 오늘은 선생님이 에너지 뿜뿜하게 진행해 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몇 시간 전부터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으로 우리가 도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카테고리를 지금 한 3개 정도 진행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폭력과 안전까지 조금 살펴봤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게 되겠죠? 오늘은 폭력과 안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국제 성교육 가이드의 학습 목표는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필요하게 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어떤 건지 세세하게 오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프라이버시라는 게 어디까지가 프라이버시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하고 관련되는 오늘의 어린이책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2번째 질문이에요. 어린이에게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알려주고 있나요? 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몸에 대한 권리에서 또 마음까지 사실은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또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거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곱슬도치 아저씨의 달콤한 친절입니다. 네, 오이어 글그림 한울림 어린이에서 2022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2021년 경기 유아문화예술교육기획사업에서 재난 그림책 공모전에 선정이 된 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이 중요한 점은 작가님이 실제로 겪었던 그 폭력을 글과 그림을 모두 표현을 함으로써 이야기로 풀어냈는데 자신처럼 그런 그루밍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쓰고 그리셨다고 합니다. 표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네. 네. 주인공 이제 어린이가 고슴도치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저씨는 이분 역시 이제 고슴도치. 여기서는 다 고슴도치로 의인화를 했는데 조그만 아이가 벤치에 앉아서 아저씨를 올려다보고 있고 어떤 멋진 아저씨가 엄청 친절하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고 활짝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바라보는 작은 고슴도치 아이의 모습. 근데 어딘가 모르게 자세가 조금 위축되어 있다고 할까요? 손도 모았고 그렇습니다. 편해 보이진 않아요. 맞아요. 표정도 좀 네. 의구심이 좀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에요. 네. 이 배경은 아름다운 그 공원의 그런 풍경입니다.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뒷면을 봤더니 곱슬도치 아저씨는 나를 예뻐해주고 나를 궁금해한다. 아무도 관심 없던 내 마음을 알아준다. 좋은 내용인데 책 내용은 어떤지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달콤한 친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친절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면지에 이렇게 언덕배기 내리막에 트럭이 막 달려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책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네. 이사를 가고 있는 이삿짐 트럭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책이 시작되기 전에 과거의 나를 위하여, 아빠를 위하여, 나와 같은 이들을 위하여 라고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첫 장면에는 한 주택가가 등장을 해요. 주택가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 주인공 어린이인 고슴도치 어린이가 파란색 용달차죠. 용달차에서 이삿짐을 내리고 어디론가 집을 옮기고 있는 상황 같아요. 나와 아빠는 먼 곳으로 이사 왔다. 익숙한 동네와도 친구들과도 갑자기 멀어졌다. 아마 이 어린이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원치 않는 그런 이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로운 느낌이 벌써부터 첫 장면부터 들거든요. 마을 풍경은 굉장히 다정한, 네, 평화로운 그런 풍경입니다. 네.
어린이들에게 또 이사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네. 선생님도 얼마 전에 이사하셨잖아요. 아, 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이제 이 어린이가 아빠랑 둘이 사는데 아빠는 새벽에 일하러 나가서 깜깜한 밤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나가는 모습, 뒷모습을 바라보고 다녀오세요라고 아주 작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떠난 집은 조용하다. 누구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엄청나게 적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것을 이 어린이가 견디고 있는 그런 네, 환경 같아요. 그래서 하얀 그 화면에 곱슬도치 어린이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집을 나서는 아빠의 모습인 거죠. 네. 뒷모습만 보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양육자가 한 명밖에 없으면 돈을 벌어야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좀 돌볼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그렇죠. 이 작가님도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이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 고슴도치 어린이가 집 안에서 혼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 모습이 등장을 해요. TV도 봤다가 혼자 또 작은 교자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쓸쓸하게 옆에는 숙제도 있고 뭐 색칠 공부도 좀 한 것 같고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많이 쌓여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베개 옆에 누워서 책을 좀 보다가 창가도 까치발 들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 중인데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다시 마음이 축 처지면 만화책을 편다. 어쩐지 기분이 나아진다. 그 자세는 베개 하나에다가 다리 하나를 척 올리고 보고 있는데 이 시간은 아주 짧아요. 그래서 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는 금방 끝나버린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어린이 혼자서 사람 없이 이렇게 기다리는 게 형제도 없고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짧은 그러니까. 시간이어도. 그래서 이렇게 이 고슴도치 어린이가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밖에 나가 보기도 하지만 공놀이를 해도 재미도 없고 골목에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돌아오시면 또 아빠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일을 하고 돌아와서 바로 아빠는 장본 바구니를 내려놓으시고 앞치마를 메고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밥이랑 간식 잘 챙겨 먹었어? 별일 없었고? 아빠의 말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 휴, 사는 게 쉽지 않다. 아빠가 혼잣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별일 없었고? 라고 묻는 것은 진짜 별일 없었는지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길 바라는 거죠, 아이한테. 별일 없었길 바라면서 그냥 본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겠고요. 일종의 그날그날의 사인 같은 거일 것 같아요. 네. 매일. 그래서 아빠는 나랑 얘기하기엔 너무 피곤하다. 이 고슴도치 어린이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또 착한 어린이에요. 아빠한테 떼를 부리거나 나 힘들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뒤에서 기다려요. 근데 아빠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이 고슴도치 어린이의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편안하게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네,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어딘가 모르게. 그러다가 좀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요. 오늘도 혼자 이제 공원에 나온 거죠. 고슴도치 어린이가. 근데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표지에 있던 곱슬도치 아저씨예요. 아저씨는 보니까 그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곱슬곱슬합니다. 그래서 곱슬도치. 굉장히 멋스러운 분인데요. 네. 모자도 쓰고 또 신발도 이렇게 롱부츠. 네. 예, 부츠를 신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모도 멋지고 그런 사람이 네. 친절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못 보던 얼굴이네? 이사 왔니? 낯선 목소리에 가시가 쭈뼛 선다. 네, 이사 왔어요. 그런데 누구세요? 아, 놀랐니? 미안하다, 나는.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말을 붙이는 거죠, 어린이에게. 아저씨는 공원 저편에서 고구마 농장을 가꾸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한다. 착한 일 하는 아저씨네.
가시가 곱슬거려. 신기해. 신발이랑 모자도 멋있는데? 하면서 이 어린이가 생각을 해요. 아저씨가 착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생각에는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또 심지어 외모도 멋스럽고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등장을 하냐면 아저씨가 같이 간식도 먹어주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아빠에 대한 불만도 막 다 수용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우 저런 우리 고수미가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네. 아빠가 잘못하셨어. 그런데 어른들은 쉽게 달라지지 않거든. 속상할 땐 이 아저씨한테 오렴. 다 들어줄 테니. 이렇게 엄청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점점 이 고수미가 마음을 확 연 거죠. 이제 경계심이 사라지는 과정이네요. 네. 네. 근데 처음에는 좀 떨어져 앉아 있다가 두 번째 그림에는 굉장히 붙어 앉았어요. 네. 나중에는 심지어 이제 아저씨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닦아줘요. 공감해주는. 가까워졌어요. 네. 그래서 고수미가 이렇게 말해요. 아저씨와 가까워질수록 어쩐지 아빠가 미워진다. 아빠는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것만 같다. 아빠를 사랑하는 만큼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운 거죠. 삐죽삐죽 썼던 그 털도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네,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곱슬도치 아저씨 덕분에.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고수미가 처음으로 되게 밝은 표정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이답게 깡총깡총 뛰어가는 모습. 과자를 들고 신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거든요.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거였겠죠. 근데 아저씨가 안 보여서 아저씨를 찾았어요. 어디 있었냐면 그 고구마 밭에서 아저씨를 찾습니다. 여기엔 다른 고슴도치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저씨가 착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고수미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고구마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고구마가 엄청 많아요. 네. 박스가 막 줄줄이 한쪽에 있어요. 고구마 캐는 게 엄청 힘든데. 그러게요.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네. 전 안 해봤지만 보기만 해도 힘듭니다. 힘들어 보여요. 낫으로 줄기를 다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파서 쭈그려 앉아서 땡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들 모자를 쓰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즐겁게 고수미가 고구마 밭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아저씨가 분명히 친절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아저씨가 돌변을 합니다. 서서히. 네. 언제부터인가 아저씨가 무섭게 화내는 날이 많아진다. 이런.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와 고수미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뭐랄까요 이거 그래프 같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네. 하는 선 위에 포물선이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 위에 혹은 아래에 고수미와 아저씨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네. 아저씨가 언제는 눈을 막 부릅뜨고 막 화를 냈다가 또 어느 날은 막 안아줘요. 너가 너무 고맙다. 그랬다가 또 어느 날에는 너무 너 실망스러워. 집에 가버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고수미를 잘못할 때마다 생각의 방에 가둡니다. 가서 잘못한 거 깨달으라고. 너무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너무 끔찍한 장면인데 네. 그래서 이 혼자 있는 걸 두려워서 밖으로 나왔던 아이가 이런 아저씨의 친절에 게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노동도 하고 착취도 당하고 하는데 결국엔 또 이렇게 혼자 갇히는 일이 좀 벌어져요. 아이고 이번 화면 아주 끔찍합니다. 네.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뭐 아저씨 안 돼. 막 이런 게 막 쓰여 있어요. 네. 화면 가득. 굉장히 좀 끔찍하고 그 나를 가운데?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그 가운데 시커먼데 네. 자그만하게 고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아저씨에게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이 고수미가. 뭐든 물어보고 허락받는 습관이 생겼다. 그래야 아저씨를 화나게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느새 길들여져서 아저씨를 화나게 하지 않는 그 방법을 찾는 거죠. 어린이가. 얼마나 힘들까.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수미가 어느 날 깨닫게 돼요. 곱슬도치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는 다행히 이 생각의 방에 갇혀있던 고수미를 아빠가 구해줘요. 네, 구하러 오십니다. 다행히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긴 한데요. 경찰차가 딱 와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함께 노동하던 다른 고슴도치들도 해방됐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빠와 고수미가 속 깊은 대화를 좀 터놓고 서로 오해를 푸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있네요. 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저씨가 좋았어. 근데 그 아저씨가 으앙 이렇게 울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거 보면서 너무 좀 슬퍼요, 이야기가. 하지만 이제 아빠도 너가 제일 소중하고 아빠는 너 너무 사랑한단다. 널 잃을까봐 너무 걱정이 됐다 하면서 이제 미안하다. 너 얘기를 들어주지 못해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걸 담은 걸까요? 이 이야기에서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작가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솔직하게 쓰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완벽하게 성범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 책엔 드러나지 않았지만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런 그루밍 범죄는 성범죄와 굉장히 강하게 연관이 되어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지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예전보다는 어떤 성폭력의 양상이 물리적인 가해도 있지만 심리적인 지배를 통한 가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린이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친절을 가장해서 접근을 해서 그 어린이를 지배하고 심리적인 지배를 한 다음에 물리적으로 사실 여기는 이제 노동 착취를 네. 하는 걸로 나왔지만 그게 성착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이죠. 네. 그런 네. 거를 이제 이 어린이에게 맞게 네. 곱슬도치라는 의인화를 통해서 보여준 그림책이었습니다. 네. 그런 착취라는 게 한 가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성인에 대한 착취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착취, 뭐 성적 착취,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도 다 고립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조금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는 뭐 그루밍 성범죄라든지 가스라이팅이라든지 그런 걸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이것이 결국에 성인이 돼서 이어지면은 교제 폭력으로 이어지고 혹은 그 살인이나 여러 가지 범죄로 좀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이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이 피해자들이 본인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도 전문적인 뭐 의학 용어나 심리학 용어는 아니지만 좀 보편적으로 많이 요즘 알려져 있기도 하고 가끔 오용되기도 하지만 선생님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가스라이팅은 원래 네, 우리 개념정의부터 네. 원래는 희곡에서 가스등이라는 가스라이트라는 그 희곡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 연극인데 네. 뭐 쉽게 얘기하자면 남편이랑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이제 옛날에 가스등을 쓰는 시절에 자꾸만 불이 좀 꺼졌다가 켜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좀 이상하다 했더니 남편이 이제 그 부인에게 너가 지금 착각하는 거야. 너가 좀 멍청해서 그래. 가스등은 아무 문제가 없어. 늘 밝아. 근데 사실은 그 남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등의 밝기가 왔다 갔다 한 건데 그런 식으로 그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네 잘못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미국에서 로빈 스턴이라는 심리치료사가 더 가스라이트 이펙트라는 그 책을 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하면서 그런 피해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징후가 있다면은 당신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한 게 있거든요. 뭐 그 중에서 좀 몇 개를 소개를 좀 해본다면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자문한다. 나는 늘 상대방에게 사과한다. 친구들에게 파트너의 이상 행동을 계속해서 변명한다.
간단한 결정조차 스스로 하기 힘들다. 나는 뭘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 같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관계는 잘 중요하고 잘 맺어야 되는데 관계에 지배당하고 있나 아닌가를 좀 판별할 수 있는 네. 가이드 같아요. 네. 그래서 성인들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인지를 스스로 못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 이미 세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자꾸 자기를 설득시키고 고립된다는 것에서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개인의 어떤 존재감이 많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가스라이팅의 어떤 한 사례로 이 이야기를 보면 좋은데, 이제 가스라이팅하고 항상 짝으로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루밍. 네. 예. 맞아요. 그루밍 얘기도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루밍이 또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도 마찬가지지만 네. 좀 익숙하지 않아서 사실 그루밍은 이제 뭐 마부가 말을 비껴주는 행위 혹은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루밍족 해가지고 뭐 남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는 사람을 그루밍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고양이들이 스스로 목욕하는 것, 핥고 털을 손질하는 걸 그루밍이라고 모두 다 부르는데 결국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루밍 성범죄는 보통 예뻐하면서 엄청난 친절을 베풀고 너가 정말 좋아, 넌 정말 예뻐, 뭐 귀여워 하면서 처음에 그런 식으로 점점점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금 더 어리거나 지위가 뭐 좀 더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 반대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뭐 어른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의외로 뭐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의사와 환자 등 이러한 관계에서 많이 좀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서 의존하게 하는 그러한 범죄. 미성년자를 이제 성인이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착취하는 구조 그런 네. 범죄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런 그루밍 범죄인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저서인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에서도 어떤 식으로 좀 풀었냐면 아이들이 이제 그루밍 성범죄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어떤 유형이 있냐면 성인이 이제 오픈 채팅 같은 데에서 자기도 나 4학년이야 이런 식으로 너 몇 학년이야? 너 어디 학교 다녀? 하면서 친구처럼 처음에 막 칭찬을 하고 막 환심을 사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나한테 뭐 비밀 얘기할래? 뭐 엄마 아빠 잔소리해서 싫지? 이러면서 점점 이 아이를 길들이는 과정.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이지만 그러한 피해에서 조금 더 벗어나려면 온라인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자꾸만 칭찬을 하고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그거 좀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책에 썼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거를 애들은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경계심을 자꾸 부추기면 안 되는데 일단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보는 사람하고 온라인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나한테 자꾸만 마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무언가 나에게 이용을 하거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좀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양육자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온라인도 그런데 사실 어린이는 온라인은 물론이고 이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네. 제가 무슨 그 쇼폼을 하나 봤는데 테스트였나 봐요. 굉장히 젊고 이렇게 순하게 생긴 여성이 한 4, 5세 정도 된 어린이에게 다가가서 막 얘기를 해요.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 네. 그리고 엄마 얘기도 엄마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서 엄마가 이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 언니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육을 시켰음에도 그 몇 가지 아주 친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고 또 엄마랑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했을 때 아이들이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들 오늘은 이제 이런 온라인 얘기도 해주고 그러셨지만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런 교육은 아주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한편으로는 자꾸만 타인을 의심하는 사회에 살아야 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범죄가 너무나 지능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인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곱슬도치 아저씨의 달콤한 친절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인가요? 두 번째 책은 오늘 처음으로 그림책이 아니라 만화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재밌어 보입니다. 네, 비밀을 말할 시간입니다. 비밀을 말할 시간, 구정인 글그림, 창비에서 2020년에 나왔네요. 네. 네,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성폭력을 경험한 주인공이 그것을 인지하고 털어놓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그린 만화책이에요. 청소년 도서이고 근데 뭐 어린이가 봐도 전혀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또 쉽게 읽을 수 있고 뭐 많은 연령대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표지는 푸르스름한 표지인데 그 어린이를 누군가 이렇게 안고 있어요. 네. 청소년 같은데 청소년 표정이 이렇게 휘둥그레한 네. 그런 표정이네요. 어색한 그런 어색한이라고 할까요? 네, 어색하고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표지에 등장하는 친구가 주인공 은서인데요. 네. 은서는 이제 어릴 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트라우마처럼 가지고 사는데 너무 어릴 때 유치원 때 그 일을 당하고 그게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책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일주일간의 어떤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 은서가 친구들이랑 아마 중학생 같아요. 네, 중학생으로 나오는데 네. 같이 번화가에 놀러 가서 옷도 고르고 간식도 먹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어떤 남성이 모자를 쓴 다가왔어요. 네, 다가오더니 슥 지나갑니다. 은서가 눈이 동그래지고 느낌표 어떤 느낌을 느낀 거죠. 싹 돌아봤는데 뭔가 알아챘어. 네. 아씨 이거 읽어도 되나요? 이 대사? 텍스트인데요. 네. 아씨 제가 내 엉덩이 만졌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네. 친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속으로 만졌네. 그러면서 기분이 나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친구랑 헤어져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이 아이도 막 생각에 잠겨요. 네. 막 그 생각의 실타래가 어지럽게 나와 있는데 나 왜 가만히 있었지? 너무 놀랐고 나 바보 같아. 소리를 좀 지를 걸 그랬나? 하면서 막 자신을 또 자책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에이,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하면서. 얼마나 속상해. 근데 저도 이런 일 당한 적 많거든요. 저도요. 뭐 사람 많은데 복잡거리는데 이런 데서 지하철에서 너무 많죠.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뭐 네. 꼽을 수도 없는데 네.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뭐 버스에 앉아 있는데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빈자리가 굳이 내 제 앞에. 옆에 앉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좀 꼼지락대는 거죠. 네. 자꾸만 다리를 막 벌린다든지. 소리를 그냥 버럭 지르고 한 대 때려주고 싶어 그러면. 그쵸.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꾸만 손을 뭔가 밑으로 좀 네네. 가만두지 못한다든지 뭐 네. 그런 일도 있었고 네. 또 한 번은 정말 만원 지하철 완전히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지하철에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제 엉덩이를 만졌어요. 이런. 그래서 제가 어딜 만지세요라고 저는 그때 좀 이 친구는 청소년이지만 저는 어른이었기 때문에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각성되어 있고. 네, 굉장히 또 그리고 그때 상황이 아침에 짜증이 저도 출근해야 되니까 짜증나 있고 사람이 많으면 불쾌하잖아요. 맞아. 근데 만진 거죠. 그래서 왜 만지세요? 제가 이렇게 진짜, 얘기를 했어요. 진짜 욕 네. 나와. 정말 욕을 하고 싶었지만 네. 또 교양인으로서 네. 욕은 하지 않고 왜 어디 만지세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소리 네. 했더니 그때부터 아주 저한테 쌍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내가 언제 만졌냐 네. 이런 식인 거죠. 네. 내가 언제 하면서 몇 년 하면서 막 이런. 그런데 진짜 그냥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참 슬픈 게 이 K 직장인들은 그 시루에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떨어질 수도 없는 거죠. 도망갈 그렇지.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냥 내리면서 계속 욕을 하면서 내리더라고요. 아마 창피하니까 내린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뭐 주변에서 솔직히 도와주지도 않죠. 그렇죠. 뭐 괜찮으세요? 뭐 아저씨 저리 가세요.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게 한 10년 전쯤인데 그리고 저도 그냥
그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아저씨가 내릴 것 같으니까 저도 막 욕을 그래서 살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너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그 사람 신고할 수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렇지. 분명히 만졌는데 어디 뭐 한적한 데 같으면 CCTV라도 네. 정확히 보이겠지만 네. 그렇다고 제가 따라 나가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한들 그렇지. 물리적으로 제가 얻어맞지나 않으면 다행인 거죠. 머리끄댕이 잡히거나. 맞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없어요. 없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네. 치솟아도 해결도 안 되고. 네. 갑자기 화가 네. 옛 생각이 막. 네, 뽀글뽀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극한에 타지 말걸. 내가 그냥 그리고 말하지 말걸. 그쵸? 진짜 괜히 맞아. 나도 기분 더럽고 저런 사람이랑 상종하기도 싫은데 더러워서 피하지 네, 무서워서 쌍욕을 피하냐. 또 아침부터 얻어먹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상태로 또 출근해야 되고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아무한테도 누가 뭐 저를 치료해 주나요? 들어주나요? 혹은 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공감해 주지도 않고 어머 저런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도 맞아. 혹은 제가 봤어요. 이런 어떤 공감이나 지지가 있었으면 사람들도 다 막 아침이니까 힘들고. 그쵸. 못 받겠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사실은. 하여튼 뭐 저는 불법 촬영도 지켜본 적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애쓰셨어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났겠어요. 네.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제 14, 15? 요 정도 보인 중학생이니까. 맞아요. 막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러니까요. 뭘 해도 막 분이 안 풀리지. 그래서 은서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엄마가 일을 하셔가지고 또 은서는 엄마랑 둘이 살거든요. 아빠가 양육비를 안 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셔야 돼요. 아까 그 곱슬도치 아저씨에서 나왔던 고스미 아빠처럼 이렇게 싱글 양육자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또 아이를 케어하는데 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아무래도 좀 더 생길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성추행 당했던, 끌려가서 아저씨가 성추행을 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오늘 이 번화가의 일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더 악몽이 선명해진다. 되살아났네. 네. 그래서 막 울어요. 은서는 막 상상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고민 있으면 털어놔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 고민? 옛날 일이긴 하지만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뭐 별거 아니야.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러실 수도 있고 엄마한테 막 전화를 해서 또 선생님이 또 오히려 더 과잉 반응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은서는. 그리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어떨까? 친구들 날 왕따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더러운 피해를 받았다고. 그래서 얘는 계속 지금 생각이 잠겨 있어요. 너무 오래 고민하네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은서가 이런 상상도 합니다.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칼로 찌를까? 아니면 복수하는 상상을 막 하는 거죠. SNS에 올릴까? 고발할까? 그 사람 직장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할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상. 근데 이런 것도 어떤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상상 속에서는 뭐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실제로 범행을 당한 건 난데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상상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은서는 그렇게 상상만 할 뿐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어요. 학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취약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은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선생님이 은서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피해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너무나. 저는 일단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네. 엄마하고 사니까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이거 자체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게 제일 안 좋으니까. 그쵸. 예. 맞아요. 당장 어디 뭐 고발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네. 맞아요. 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은서는 계속 속으로 끙끙 앓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나를 그때 데리러 가줬으면, 엄마가 일을 안 했다면, 하다가 또 엄마를 원망해서 안 돼. 엄마는 정말 힘들게 아빠 없이 나를 이렇게 키워준 고마운 분이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울고 혼자 있다가 막 괜히 엄마한테 짜증도 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은서가 이런 거를 계속 마음에 두고 살다 보니까 심지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어떤 아빠와 아이를 보고도 왜 저렇게 아빠가 젊지? 저거 진짜 유괴 아니야? 저 진짜 아빠 맞아? 하면서 사람들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심. 아, 세상은 살만하고 아름다워.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닐까? 왜냐면 내가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은서가 너무 안타까워요. 피해 의식이 많아졌어요. 네, 많아졌어요. 예. 결국에는 은서가 그래도 엄청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은서가 선택한 방법은 먼저 친구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네, 제 말이 맞았네. 네. 네. 아무래도 또 사춘기 이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사실 어른보다는 친구가 맞아요. 더 중요하죠. 네, 당연한 친구 관계. 거고. 제 네. 첫 번째 관계가 친구 관계라고 네, 가장 하더라고요.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윤이라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요.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그러니까 지윤이가 또 깜짝 놀래죠. 너 무슨 일 있니? 만나서 얘기하자. 지윤아 너 성추행 당한 적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근데 지윤이가 답변이 되게 재밌어요. 야 당연하지. 이 나라에서 여자로 살면서 성추행 안 당해본 게 더 신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은이는 뭔가 예방주사를 잘 맞은 친구 같아요. 네. 그걸 이렇게 오픈해서 생각하고 대응력이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 학교도 변태 있잖아. 수학 맨날 깃불 만드는 거 짜증나. 선생님의 어떤 성추행 이때도 뭐 만연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뭐 요즘은 조금 나아졌을까요? 모르겠네요. 낮이지 않았을까요? 스쿨 미투 이후에는 조금은 조심하는.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네. 기대해 보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훈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훌륭한 지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 너 잘못 아니고 다 그렇게 당한 사람 너무 많고 괜찮아 하니까 이제 이 은서가 막 울면서 너무 화가 난다.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지훈이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 나쁜 새끼. 이러면서 같이 욕을 해줘요. 더 화를 많이 내줘야지. 네. 친구가. 너무 감사한 그런 반응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지윤이가 굉장히 현명한 게 너 근데 병원 가봤어? 산부인과. 혹시 후유증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가봐. 왜냐면 이제 그 성추행범이 이 은서가 유아 시절에 성기를 만지는 그러한 추행을 했기 때문에 지윤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그러네요. 한번 가봐라. 아주 성교육을 잘 받은 친구인데. 네. 이런 친구 한 명이 있으면 진짜 천군만마 같죠. 네네. 네. 밤마다 그런 친구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친구 상담사처럼. 네.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가봐 병원에 하니까 근데 엄마는 몰라. 그러면 내가 같이 가줄게. 진짜. 정말 훌륭한 친구입니다. 네. 이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피해를 보고도 방관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그런. 결국에는 그래서 지훈이랑 은서랑 같이 병원에 가고 산부인과 또 여의사 선생님을 여의사라는 말 죄송합니다. 여성 의사 선생님을 네. 찾아가서 잘 검사도 받고 문제 없습니다 하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피해를 어른에게 좀 얘기하는 게 좋겠다. 몸의 상처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나중에는 이제 은서가 엄마에게 좀 털어놓고 그 피해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만화는 끝이 납니다.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밀, 이제는 말할 시간이었나? 그걸 읽었잖아요. 네. 그거랑 또, 그건 이제 조금 더 어린 연령이 이야기였는데. 그쵸. 요거는 청소년이 되었음에도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배해서 힘들었던. 네. 예,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런 친구의 치유 과정. 맞아요. 이런 걸 담았네요.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성적인 피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고 근데 이런 피해를 겪은 것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것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털어놓을 수 있는 것 주변에 지지받을 기반이 있다라는 것 요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조금 장편 만화이지만 그래도 생각할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만화 그림투도 예뻐요. 네. 단순한 선이지만 그 캐릭터의 감정이 잘 드러나게 그런 만화라서 만화 읽고 보는 재미도 있고요. 특히 그 친구 캐릭터가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친구들에게 대해주면 좋은지 이런 거를 되게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네.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이라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나를 칭찬하는 것에서도 나를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날 만질 수도 있고 날 쳐다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아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인 지배를 통한 가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몸에 대한 권리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 권의 책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서은주 선생님 뭐 어떠셨어요? 조금 무거운 주제였지만 그래도 무엇이 피해인지 아는 것은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혼자 거의 다 진행하셨고요. 저는 아주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